안녕하세요. KKDFI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Avarice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 현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런칭한 지 약 9일 정도 됐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경매와 스테이킹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임 같은 프로젝트인데요. 해당 개발진은 그 전에 T2X라는 뼈대는 유사하지만 트론에서 런칭했던 프로젝트가 있고 그 개발진이 그대로 BSC 체인으로 넘어와서 약간의 업데이트를 더해서 새롭게 런칭을 하였습니다. 에이버라이스는 탐욕을 뜻하는데 실제로 탐욕스럽게도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게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복잡하고 숫자 계산도 많이 해야 돼서 이거를 웬만하면 날짜 카운팅, 토큰 개수 계산, 배당금 구조 이해 등 숫자에 밝으신 분들이 뛰어들면 조금 유리한 게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와중에 원금 회수나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점은 그 어떤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랜딩 페이지고요. 실제로 스테이킹을 하거나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뒤에 페이지, 이 에이바라이스 패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뒤에 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준비한 내용 정리 자료와 또 백서 자료를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페이지로 패널을 눌러서 들어가면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 자 상단에 메뉴가 여러 개 보이죠? 스테이킹, 로비, 랜딩, 바이 앤 셀, 토큰 트랜스퍼 등이 있습니다. 자 스테이킹은 말 그대로 우리가 준비한 AVC 토큰을 넣어서 예치, 스테이킹을 넣어주는 페이지고요. 핵심은 시작은 여기죠. 로비. 자 로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보시면 1일차부터 진행이 돼서 8일차 경매 로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9일차에 시작될 배당금을 모으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보시면 실시간으로 디파짓이 몇 개가 쌓여 있는지가 보입니다. 단위는 BNB이고 한번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이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세로 고침을 해주면 실시간 디파짓 수량을 보여주고 제가 참가했던 걸 먼저 보면 처음에 듣고만 있다가 왜냐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보고 있다가 정말 작은 돈만 넣어봤습니다. 그때는 4일차 열리기 전 경매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때 넣었던 금액이 0.05BNB죠. 그래서 0.05BNB를 제가 넣었고 당일 배당금은 총 1651이 모여서 해당 지분율에 따라서 총 개수 여기 보이시면 AVC 토큰이 295만 개가 나가는 날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지분율에 근거하여 저는 86.7954개를 얻었네요 그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붐이 굉장히 크게 붙었어요. 5일차부터 보면은 디파짓 숫자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2800BNB, 6일차에는 3131BNB 이런 식으로 인기, 하이프가 붙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하다가 저도 얼떨결에 새벽에 좀 보다가 갑자기 참가를 하게 됐고 7일차에는 2.45BNB 조금 비중을 많이 높여서 들어갔죠. 그때 들어갔고 시간상으로는 그저께 들어갔던 8일차 0.5BNB도 들어갔고 그래서 각각 총 수량 대비 제가 넣은 디파짓 지분율에 따라서 개수를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9일차는 아직 준비 중인 상태고 이 9일차가 이 시간 뒤에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3시간이 남았어요. 13시간 동안 유저는 이 9일차 옥션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들어가려면 여기 BNB를 쓰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을 써서 경매에 참가하고 경매는 하루에 여러 번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AVC 토큰을 받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이라 한 건 한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방법들도 있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보신 것처럼 로비, 경매 로비를 통해서 AVC 토큰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쭉 훑어보면 경쟁이 적었던 날에는 같은 돈을 넣어도 내가 받아가는 AVC 토큰의 개수가 많겠죠? 그래서 경매의 손맛이 분명히 있는 게임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우선 ABC 토큰은 경매를 통해서 모았다면 나는 스테이킹 메뉴로 넘어옵니다. 자, 스테이킹 메뉴 오면은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토큰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오른편에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쓰고 싶은 개수를 마음껏 쓰고 또 예치할 기간도 1일 기준으로 써주면 됩니다. 5일일 수도 있고 10일일 수도 있고 최대는 300일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하루를 넣었을 때 모든 플랫폼이 그렇죠. 예치 기간, 스테이킹 기간이 길수록 보너스를 주는데 300개를 딱 하루 넣을 때는 보너스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너스가 늘겠죠. 10일로 늘리면 300개를 넣었을 때 0.3개니까 약 0.12% 정도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자, 이게 만약에 50일로 늘어난다. 많이 늘어나죠? 이거는 약 3. 몇 % 되겠네요. 100일로 늘려볼까요? 38.4%. 요거는 12.78%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난다. 최대 301을 넣으면 100%가 넘죠? 약 110 몇 %까지 올라갑니다. 자, 스테이킹이 긴 게 좋냐, 짧은 게 좋냐. 이것 또한 여러분들 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고요. 이거를 넣게 되면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음날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어제 미리 녹화를 해본 영상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토큰 남은 게 1602.2개였고 그 중에 1602개를 스테이킹 넣어 보겠습니다. 차트상에 진행 중인 데이는 8일차, 데이 8이 진행 중이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개수 1602와 17일을 넣으면 아래 your stake에 그게 박히면서 데이 8이 아니라 그 다음 출발 정거장 번호가 심어지게 됩니다. 9가 돼요. 자, 아까 녹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개수와 기간을 넣고 스테이킹을 눌러주면 아래쪽 your stake에 그 예치가 생기게 되는데 starting soon, 대기로 잡혔죠? 그래서 이 숫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먼저 차트를 보면 맨 마지막은 데이 9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 9는 제가 열차로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열차가 9번 정류장에서 이미 출발해서 진행 중이에요. 뭐가 진행 중이냐면 로비에서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배당금 모금이 진행 중이어서 내가 열차를 이미 출발한 정류장에서는 탈 수가 없죠. 그래서 9번 정류장에선 이미 출발했으니 내가 새로 만약에 100개가 더 있다. 그래서 100개를 넣고 5일 동안 탑승할게요. 스테이크를 누르면 이 아래에는 차트상의 마지막 숫자보다 하나 더해진 10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탑승 대기가 걸리게 되고 좀 내려보면 내가 탑승을 하면 바로 손에 쥐는 건 없고 온전하게 한 정거장을 더 가게 되면 그때 이 개수에 비례해서 남은 BNB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9 정류장을 출발해서 아직 10으로 가는 중이고 이제 막 출발한 9999 이 4건들은 아직 배당금을 모아놓은 게 없죠. 근데 요거는 제가 매수한 거니까 따로 보고 7번 정류장에서 탑승을 한 건 이미 몇 번을 받았어요. 몇 번을 받았냐? 8에서 한 번 받았고 9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가야 돼요. 10까지 가야 이 열차표가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요게 0.017에서 한 번 더 늘어서 이제는 내가 ABC 토큰과 BNB 배당금 둘 다 사용 가능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 예치 스테이킹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진행할 수 있고 동일하게 네 번째 탭 바이 앤 셀로 가면 내용이 동일합니다. 보이는 게 여기서는 현재 진행률까지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 다른 유저들이 올린 판매 스테이킹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 눌러보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됩니다.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또는 계산해보시고 아 적당히 내가 이 정도는 사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마음에 든다 그런 스테이킹이 있으면은 여기서 바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에이바라이스를 시작을 한 게 요거 5일부터 시작된 10,000개짜리 ABC 토큰 이미 BNB도 배당금이 있었어요. 요거보다 적었는데 하루하루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 이거를 제가 발견을 해서 사실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미 발 담근 거
살을 더 담궈야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경매에도 몇 번 더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본 D앱 메뉴는 이렇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에이바라이스 및 AVC 토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 프로젝트는 고위험 하이리스크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하이리스크는 맞을지 맞았어요. 저는 뭐 1일차, 2일차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상당한 수익과 원금 회수를 미리 다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이프가 꺼지지 않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셀,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나왔던, 이걸 제가 사는 게 9.9 BNB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이제 다른 거랑 계속 비교를 하고 있었죠. 이 내용을 토대로 그거를 발견을 해서 사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는 2건 완료된 게 있는데, 네, 텔레그램 채널이랑 디스코드에서 발견했는데, 딱히 뭐 이렇게 있다 싶지, 사실 얘가 모든 걸 보증해 주지도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에이바라이스가 원래 리스크가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없다 한들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그냥 그렇게 있다, 2개나 있구나 하는 식으로 보고 살짝 넘겼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AVC 토큰을 직접 매수할 수 없다. 자, 동일하게 토큰의 직접적인 매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토큰을 살 때는 팬케이크 스왑으로 가서 원하는 만큼 수량을 매도를 하죠. 근데 이 AVC 토큰은 그게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돼 있어요. 스마트 컨트롤에서 그게 안 열려 있는 거고, 모든 유통과 활용은 이 에이바라이스 앱 홈페이지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매도가 안 되는 점은 우선은 조금 제가 마음에 드는 점인 게, 고래등 간에 운영진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토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그러한 쪽에서 갑자기 매도를 때리게 되면 당연히 차트가 박살이 나게 됐죠. 근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AVC 토큰의 핵심 기능은 스테이킹에 넣었을 때만 BNB 배당금을 받아가는 것이기도 해서 우선은 대량 매도가 불가능하다 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3번, AVC 토큰을 얻는 대표적인 방법은 아까 봤었죠? 경매, 로비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쓰는 돈은 BNB가 됩니다. 근데 이때 경매에 참여한다면 꼭 누군가를 레퍼럴로 추가한 후 참여할 것. 자, 이런 내용이 사실은 유튜버인 저로서도 가끔 얘기를 할 때, 이거 레퍼럴 받으려고 하는 거네. 물론 그런 건 맞는데, 이게 상호 간에 적용이 되는 레퍼럴 코드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 추천 받는 사람, 제가 업라인이라고 되면 추천을 해주시는 유저분은 다운라인,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그분께도 보너스 추가 획득이 있습니다. 자, 경매에 들어가는 BNB 이후에 내가 받을 ABC 토큰 보너스가 1%가 있고요. 본인에게도 레퍼럴이 되니까 뭘 하든 간에 내가 레퍼럴 링크를 누군가는 등록을 시켜놓고 하는 게 이득이겠죠.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5번, 경매는 하루 단위로 매일 진행된다. 자, 매일 경매 시작 시간은 UTC 타임존을 기준으로 합니다. UTC 자정부터 매일 시작을 하고 그 다음날 자정에 종료를 하고 바로 플러스 1 경매가 또 시작이 되고, 이런 식이라서 한국과는 9시간 시차가 있죠. 그래서 UTC에 사는 사람들 기준이면 매 자정마다 경매의 마감을 보고 바로 새로운 경매가 시작되고를 볼 텐데, 우리 한국에서는 출근하는 느낌이죠. 매일 오전 9시에 그게 시작이 되고 종료가 되고 또 바로 시작이 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경매는 다음날 오전 9시에 종료가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6번, 당일에 경매가 종료되면 경매에 참가한 유저는 당일 AVC 토큰 배포 수량의 총 개수 대비 유저가 투입한 BNB 금액에 비례하여 ABC 토큰을 나눠 가진다. 이 내용은 로비에서 보면 당일에 배포될 AVC 토큰 수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BNB를 얼마나 넣었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넣은 총 금액이 얼마일 때
내 지분율은 몇 %라서 그 퍼센트만큼 이 해당 토큰을 나눠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7번. 그렇게 받게 된 AVC 토큰을 수령을 하면 그 토큰들은 예치, 스테이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먼저 봤었죠. 8번. 예치할 때 토큰의 개수와 예치 기간. 자, 예치 기간은 제일 짧은 건 하루, 제일 긴 건 300일까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자금을 나눠서 여러 개의 스테이킹으로 예치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9번. 예치 기간이 길수록 예치 완료 시 받을 보너스 AVC 토큰 개수가 늘어난다. 자, 보너스 토큰 개수는 스테이킹에 내가 개수와 날짜를 넣으면 미리 보여주죠. 10번. 예치 기간 동안에는 배당금, 디비던즈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배당금의 형태는 BNB가 됩니다. 우리가 BNB를 넣고 배당금으로 BNB를 받아가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배당금은 특정 스테이킹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갑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그 말은 아까 제가 열차 탑승의 비유를 했는데 열차를 탄 중간에는 절대 그 BNB를 내 손에, 내 지갑에 넣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BNB를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11번. 예치 완료 후에는 이제 예치에는 묶여 있었죠. 그 ABC 토큰이. 그게 다시 사용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예치, 리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rinse and repeat. 반복하는 거죠.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을 받고 전략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정리된 전략을 한 번 더 같이 보면 1번. 경매의 경쟁률이 낮은 날 경매에 참가하면 당연히 좋겠죠? 경매판을 보시면 날마다 1BNB를 넣었을 때 유저가 받아갔을 ABC 토큰의 개수가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경쟁률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경쟁이 조금 덜해서 많이 받아갔죠. 사람들이 1BNB를 넣고도 다른 날에 비해 ABC 토큰을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전략이 하나가 되겠고요. 사실 근데 말 수가 없죠. 전략이라고 해도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점점 더 많이 넣고 있어가지고 종료 5분 전, 10분 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2번. AVC 토큰 확보 후 스테이킹을 길게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AVC 토큰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3번. 바이 앤 셀에서 저렴하고 마음에 드는 스테이킹을 찾으면 그때 BNB를 써서 바이를 합니다. 자, 당연히 사람들이 싸게는 안 올려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계산법, 각자의 판단, 또 각자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담아서 판매 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다가 그걸 길게 안 봤어요. 한 15분 보다가 고른 스테이킹이 딱 한 번 산 게 10,000개 AVC였고 아직까지 만족스럽습니다.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전략은 이제 계속해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 나름이죠. 다만 스테이킹은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파는 거 아니면 제가 손 쓸 방법이 없죠. 4번은 여러가지 이벤트, 즉 카지노 게임 같은 기능도 담겨 있는데 4번은 주로 고래님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당일 최대 금액 경매 참여자에 대해서 당일 경매 총액의 1%를 원래는 이제 개발진 사용 금액으로 배정시키는 금액인데 그걸 해당 참여자에게 복권 주듯이 줍니다. 아예 한 장을 턱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통 얼마냐? 이 당일 토탈 디파짓의 1%죠? 7일차를 보면 2638이니까 이때 1%는 26.3 BNB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노리려고 마지막까지 고래가 보고 있다가 아니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루 종일 쌓아놨었어야겠죠? 아, 오늘 최대로 들어온 게 30BNB였네? 그럼 나는 마지막에 10초 남기고 31BNB를 넣어서 1등을 해서 나머지 1% 상금도 챙겨가야겠다. 이런 전략도 있고요. 그래서 고래들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노릴 수 있고, 자, 5번은 우리같이 고래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주로 진행하는데 당일 경매가 계속 진행 중인데 당일 경매가 얼마로 끝날지 예측을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상금도 1BNB를 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참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경매 종료 1시간 전까지 텔레그램 방에 내가 메시지를 써서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략을 받고 주의사항도 본다면 1번. 자, BNB 투입이 멈춘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 배당금에 쌓이는 BNB가 마르면서
그 바구니가 작아지겠죠? 뭐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하이 리스크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아무리 좋게 봐도 에이바라이스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토대는 피라미드 구조인 건 뭐 분명합니다. 뭐 당연합니다. 모든 상품, 디파이가 폰지니 피라미드니 하는 논란은 많지만 에이바라이스는 되게 토대를 봐도 그러한 피라미드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2번, 스테이킹은 짧은 기간으로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뭐가 안 좋냐? 예치 종료 당일에는 배당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내가 열차를 탔다가 내렸거든요. 내린 순간부터는 내가 배당금을 못 받아요. 배당금을 받는 조건은 특정 정류장에서 다음 정류장까지 온전히 열차에 탑승해 있을 때만 됩니다. 이 내용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숫자, 뭐 데이 9, 8, 7 써있는 내용,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개수 내용, 배당금 계산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은 이렇게 있고 백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에이바라이스, 디파이를 가장 순수하게 접근한다 라는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바라이스는 자, 제가 중요 내용을 밑줄 쳐놨습니다. 스테이킹을 하는 유저에게 가장 큰 보상이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고, ABC 토큰을 사는 방법은 매일 이뤄지는 경매 로비에 참가해서 유저가 넣은 BNB만큼 지분율에 근거하여 ABC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ABC 토큰을 사는 단가가 바뀌게 돼요. 그 단가는 내가 알 수 없고 경매의 경쟁률에 운에 달려있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유저는 스테이킹 개수에 제한 없이 몇 개는 만들 수 있고 최대 스테이킹 예치 기간은 300일입니다. 아까 같이 본 내용인데 한 번 더 볼게요. AVC 토큰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주요 방법. 자, 3가지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써놨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경매에 참여한다. BNB를 넣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서 친구들의 경매 참가에 대한 5% 보너스를 올려받는다. 3번, ABC 토큰을 예치해서 그 예치 기간에 따른 일별 이자를 얻어서 이제 ABC 토큰을 늘리는 거죠, 이건. 자, 4번. 찾으셨나요? 공개합니다. 스테이크 된 것을 매수한다. 다른 유저의 스테이킹을 산다는 거죠. 그 내용 봤었죠? 자, 다음 페이지. 스테이킹 시스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봤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AVC 토큰이 준비가 됐으면 그걸 스테이크 예치시켜서 그만큼 지분율에 또 근거하여 BNB 배당금을 받아갑니다. 자, 이걸 받아가는 구조가 처음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자, 우선은 넘길게요. 보너스 토큰의 비율을 알려줍니다. 보너스 비율은 내가 예치 기간이 얼마나 길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당연히 길수록 좋습니다. 최대 300일이고 이 그래프에 따르면 그리고 옆에 설명에도 따르면 최대 300일을 설정하면 약 105% 보너스 토큰을 받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배당금 풀, 배당금 바구니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경매에 들어온 BNB 자금의 94%가 배당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00%가 아니죠? 6%는 그냥 텍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쪽에 이 텍스에 대한 뭐 바이백이나 텍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경매 당일 금액 중 94%만 BNB 배당금으로 들어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배당금이 어떻게 배당이 나눠지나요? 라는 내용인데 많아요. 자, 간단하게 보면은 데이 1에 들어온 배당금 총액은 그 다음날에 데이 1 개수, 여기서 원 개수란 1이 되죠? 숫자 1. 한 개 등분으로 나눠서 뿌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진 게 데이 3에 모아진 100 BNB는 세 뭉치로 나눠져서 그 다음 날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안 하면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로 할 것은 매 경매일마다 컨트랙 데이 1, 2, 3, 4 계속 진행이 되죠. 그때마다 매일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 그 돈의 금액은 100BM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좀 해보면 컨트랙 데이 1에 BNB 배당금 풀이 비어있죠. 왜냐면 아직 이전 경매가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을 위해서 100BNB 여러 사람들이 넣은 거예요. 그게 모아진 게 100BNB였으면 그 다음 날부터 그 배당금 하루치가 요 N차 일수만큼 나눠져서 쭉 배당이 됩니다. 그럼 1일차에 모아졌던 건 그 다음날 시작부터 한 개 뭉치로 나눠지죠. 자, 그럼 여기서 다 배당이 됩니다. 똑같이 2일차에 배당금이 모아지면 그렇게 모아진 금액은 100BNB고 그건 그 경매 종료 후 다음날부터 요 N차 여기서 N은 2가 되죠. 두 개로 나뉘어서 하루 이틀에 걸쳐서 분배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반복이 됩니다. 3일 경매 금액은 여러 사람을 또 넣었더니 100BNB가 모였고 그 금액은 여기 N이 3이 되죠. 3개 뭉치로 나눠서 그 다음 날 해당 경매 종료인 그 다음 날부터 3개 뭉치로 나눠집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특징을 좀 여러 가지가 볼 수 있죠. 각 금액이 배당이 완료되는 시점이 이틀씩 차이가 납니다. 이틀씩 차이가 난다는 건 우리가 시간을 하루 보낼 때마다 그 배당금이 남아있는 시간이 이틀씩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배당금의 배당 구조이고요. 경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경매 로비를 통해서 유저는 AVC 토큰을 살 수 있게 됩니다. 94%가 배당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6%는 개발 비용과 바이백으로 활용이 되고 이 바이백은 텔레그램방에서 확인한 바로는 특정 일자에 경매 모금액이 적으면 그 경매에 개발진이 이 돈을 바이백을 넣어서 디파짓을 시킨대요. 그 말은 그 경매 일에는 유저 말고도 개발진이 넣은 돈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그 돈도 유저 주머니에서 나온 건 맞는데 언젠가 바이백을 할 자금 또한 마련이 되고 있다. 그게 텍스 시스템에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몇 개의 토큰이 나오나요? 경매 첫날에는 온전하게 300만 개가 뿌려집니다. 근데 이게 경매 하루 지날 때마다 개수가 0.5%씩 줄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자, 로비를 보면 첫날에는 300만 개를 위한 배당 경매가 먼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는 줄었네요. 298만 5천 개.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2985000 나누기 30000000은 자, 빼기 1 곱하기 100 0.5%가 줄었습니다. 맞죠? 디크리즈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점 또한 우리가 경매를 참가하는 데에 판단 기준이 되는 내용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백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이고 스테이킹을 팔거나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내용 미리 정리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직접적으로 AVC 토큰을 파는 기능이 컨트롤에 아예 없어요. 매수도 그런 거죠. 자, 매수는 경매를 통해서 내가 눈치 보고 들어가서 적절히 받아놓고 스테이킹에 넣고 그렇게 활용하는 거고 AVC 토큰을 거꾸로 매도하려고 해도 매도를 할 수가 없다. 매도를 하려면 스테이킹에 넣어서 예치로 묶어서 그 스테이킹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킹은 단순하죠? 넣어놓고 그거를 올리면 그 가격에 맞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판매 게시판에 아마 매달려 있는 기간은 4일 정도라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봤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 이미 된 것을 다른 유저로부터 사거나 파는 것은 10% 피가 있습니다. 비용이 있는 거예요.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0% 총 비용 중에 8%는 해당일 경매 로비의 바이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렌딩, 로닝, 대출 기능도
홈페이지는 준비가 되는데 아직 접근이 안 돼요. 자,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킹 중에 BNB를 이미 받아놓은 게 있죠. 근데 이게 아직 가용하진 않죠. 내 주머니,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라서 요거를 실제로는 쓸 수가 없지, 보고만 있는 금액인데 이 대출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걸 담보로 잡히고 내가 돈을 더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게 조만간 오픈이 된다고 하니 그건 오픈되면 더 활용해보고 알아봐야겠네요. 자, 레퍼럴 시스템 또 아까 봤습니다. 자, 에이바라이스가 얘기하는 레퍼럴 시스템은 상호간에 좋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레퍼럴은 받는 사람, 예를 들면 사람을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좋았는데 에이바라이스는 그게 아니에요. 업라인과 다운라인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업라인이 추천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운라인은 추천을 이제 올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다운라인은 옥션에 참가했을 때 1%의 보너스 ABC 토큰을 받습니다. 자, 다운라인이 경매에 참가를 하는데 레퍼럴을 누군가를 했다면은 1%를 받고 추가로, 안 했다면은 보너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추천인을 넣고 에이바라이스 경매에 참여하시고 프로토콜을 운용해 보시는 게 이득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 끝입니다. 이렇게 에이바라이스 내용을 봤는데 여기서 제일 복잡한 건 요 내용입니다. 배당금, 배당 구조. 요거를 제가 따로 자료를 더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이에요. 자, 구조는 비슷한데 제가 얘는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제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꿔봤고 약간의 수식을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해한다고 자료를 만들어 보긴 했고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해당 일 전날에 로비에 들어온 BNB 입금 총액. 자, 그러면 처음에 열리면 0이었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백스에서 전제를 했던 거는 100BNB가 들어왔어 라고 하면 그게 그 다음 날부터 이 숫자만큼 덩이가 나눠져서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일차 수에 대한 배당금이 100이 모였다. 그러면은 이 경매가 종료되고 그 다음날 함뭉치로 하루 동안 분배가 됩니다. 똑같이 2일차 내용도 써볼게요. 경매가 열리면 당연히 0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씩 올라가고 그게 100이 되면 이번엔 2일차여서 그 다음날부터 이게 두 개로 나눠져서 이틀에 걸쳐서 배당이 됩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백석을 펼친 게 계속 100, 100, 100 BNB씩 모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계속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퍼지는 모양새는 제가 백서에서 참고한 메커니즘을 따라서 계산을 한 거고, 백서에서는 100BNB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확 늘었다가 이제 또 줄고 있죠. 지금 시장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무서운 느낌이 있긴 한데 이 숫자를 실제로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633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이렇게 준비됐고 얘를 붙여넣기를 해보면, 자, 이 잔여금과 이 배당 분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데이 9는 아직 진행 중이라 모르는 거고요. 뭐 2000일지 또 3000, 뭐 올타임 하이인 3131을 넘을지 이런 건 모르는 일이고요. 이건 물음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남아있는 배당금은 앞서 쌓인 것과 여태 나간 것을 뺀 차액이고요. 그래서 배당금 남아있는 잔여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 계산이 필요하다고 초반에 말씀드린 게, 요거를 알수록 내 스테이킹을 고민을 하거나 내가 경매에 참가할지를 고민하거나 내가 스테이킹 셀 게시판을 보다가 이거는 사도 되겠다 하는 계산이 되면은 그런 유저에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우선은 9일차 진행 중이고 이렇게 복잡하지만 단순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하이프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어서 저도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고침 한번 또 해볼까요? 중간에 506에서 584. 자, 이게 천천히 늘다가
경매 종료 직전에 확 늘어납니다. 왜냐? 아까 정리 내용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주로 고래님들을 위한 당일 최대 금액 경매 참여자에 대해서 총액에 해당 유저의 총액이 아니에요. 그날 프로토콜에 들어온 경매 총액의 1%를 준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쉽게 그 경매 금액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런 내용이 있고 오늘 오후쯤 몇 시간 안 됐는데 텔방에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에이버라이스 프로젝트가 현재 디앱 레이더상 뉴 프로젝트 중 1등이다. 그것도 2등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면서 1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여드린 에이버라이스 프로젝트 내용은 이렇게 되고 그 외에도 디테일들이 많고 아마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저도 한 이틀 넘게 지켜보다가 정말 푼돈 넣고 거기서 더 이해하고 제가 버튼을 누르면서 돌아가는 숫자 그리고 뭐 텔레그램이나 여기 다른 메뉴에서 뜨는 숫자들을 보면서 이해를 해본 내용이거든요. 항상 디파이를 하실 때 이렇게 직접 눌러보고 이해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장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이버라이스는 하이 리스크 게임이다.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워드 고수익이어야 하는데 그게 되겠냐? 그것도 물론 장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산 이 스테이킹은 현재 하루에 1BNB씩 먹고 있고 아마 요렇게 유지가 된다면 5일만 더 있어도 이제 원금 회수이고 그 뒤부터는 완전 수익이에요. 그러면 그 풀의 잔여금이 남아있냐? 네, 남아있습니다. 계산했으니까 제가 들어간 거고 요런 표를 통하면은 당장 뭐 경매가 멈춰도 빵으로 돼도 잔여금은 16일 아니죠 16일까지 계속 나온다 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멈추진 않아요.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요렇게 요새 핫한 에이버라이스 프로젝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은 제가 더 확인해보고 더 좋은 자료, 더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면 추가 영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